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수백만 국민이 나와서 조국 구속을 외쳐도 대통령은 사과라든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에서는 지금 주최 측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선동죄. 저도 그날 나갔다 왔는데 제가 선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닌 거 아니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그러면 기댈 때는 검찰밖에 없다. 윤석열이밖에 없다. 그 꼿꼿하게 수사 잘하는 윤석열이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고 또는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속시키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죄송스럽지만 좀 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제 지인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그렇게 사모펀드라든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수많은 그 검사를 풀어가지고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잘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바로 대응을 했죠. 특수부를 축소한다든가 파견 검사를 복귀하고 관영차 없애고 그리고 제일 크게 한 게 뭡니까? 비공개 소환,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었는데 이게 또 좀 비난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피의자는 비공개 소환하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 대응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요거 받아주면서 앞으로 한 방 크게 터뜨리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선제개혁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우리가 주문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이제 법무부 지금 얘기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저께 특수부, 중앙지검 특수부를 없앨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명을 받고 조국 가족, 정경심 교수, 조국, 이 피의자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 특수부가 한 개 부서도 아니에요. 특수 1부, 2부, 3부, 4부. 거기다 여기도 모자라가지고 파견 검사들까지 받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 특수부를 해체하고 파견된 검사들 돌려보내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윤석열 그 개혁안은 잠시 중지 이런 요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별 얘기가 없죠. 오늘 아침에.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은 오촌 조카 말고 또 동생도 구속시키고 정경심 다시 불러다가 정경심 구속 기소. 저는 구속 기소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불구속 기소로 재판할 것 같고 또 조국 기소하지 않겠느냐. 지금 법조인들은요. 조국 기소만 가도 윤석열이 잘했다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데 조국 기소까지 갈 수 있을런지 조국을 기소하게 되면 본인이 또 장렬하게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전사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제가 윤석열 총장의 과거를 한 복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검사 시절부터 상관 깨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상관을 치면서 본인의 앞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죠.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검찰은 상명하복이 아주 확실한 조직이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검사하던 시절부터 많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기억나시죠?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 한상대 검찰총장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쟁쟁한 지금 그런 전설적인 검사들입니다. 최동욱 검사 아시죠?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고 최재경 중앙수사부장. 이분도 대단한 칼잡이 아닙니까? 그 다음이 중앙수사과장이 윤석열
지금 총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상대 총장이 일을 하다가 한상대 총장이 여러 시민사회나 정부의 명을 받아서 중앙수사부를 없애자 이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중앙수사부라는 게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 권력의 입장에 있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앙수사부를 없애자라는 게 당시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 당시의 분위기를 말을 한상대 총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중수부 폐지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 순간 검찰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총장의 이 안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 반란의 주체가 최재경 중앙수사부장, 물론 본인이 맡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항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최재경 중앙수사부장, 윤석열 중앙수사과장, 그리고 정신적인 멘토인 최동욱 대검 차장을 필두로 해서 검찰이 조직적인 항명, 그러니까 일종의 반란이죠. 그런데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상대 총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총장직을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게 2013년 한상대 총장 사퇴 사건입니다. 이것을 검난이라고 하죠. 검난. 사상 최초의 검난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단위 기관장이라든가 검사들이 그 상부의 명예에 반해서 뭐 항명하는 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심재륜 고검장이라든가. 근데 보통 항명을 한 뒤에는 본인들이 이제 옷을 벗고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2013년의 항명 파동권은 검난 건은 말이죠. 검사들, 엘리트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그 조직의 수장을 쳐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검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정말 큰 재미를 본 거 아닙니까? 다들 그 뒤에 뭐 잘 나갔어요. 뭐 최동욱 검찰총장도 했고, 윤석열 특수부로 다시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검난이 한 번 더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2012년 그 한상대 사건 이후에 2013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댓글 사건 수사입니다. 특수부 검사를 거쳐서 여주지청장으로서 활동하던 윤석열 검사가 댓글 수사 팀장을 맡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본인이 의욕적으로 이제 그 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인이 일생일대의 승부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회에서의 그 발언이죠. 중앙지검장 조영권 검사장이 댓글 수사하는데 압력을 넣는다. 사실 댓글 수사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김영판 청장한테 뭐 압력 전화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권은희는 국회의원이 되고 김영판은 뭐 구속까지 됐다가 대검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을 앞장서서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인데 당시 국회에서 중앙지검장 자기 직속 상관을 뒤통수를 치면서 발언한 사람이 윤석열. 이것도 일종의 검난이죠. 그러니까 2012년에 검난에 의해서 2013년에 검난. 이걸로 재미 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승승장구 한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도 일조를 했죠.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맹활약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1등 공신을 역할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중앙지검장으로 복귀를 하고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이 됐죠. 정권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그런데 뭔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권의 압력을 느끼는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상관 깨기의 달인이라면 지금 조국 장관을 한번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납작. 그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총장이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죠. 2012년에 검난, 2013년에 조영권 폭로 발언, 이런 것은 다 인사권에 포착을 둔 겁니다. 인사권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조직 내에서. 그게 대세를 몰아가서 인사권이 없는 수장을 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검찰총장의 임면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검사들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은
검찰의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자문기구입니다. 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권을 지금 조국 장관이 쥐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땠습니까? 대검 사무국장,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180억, 190억을 주물르는 대검 사무국장을 윤석열 측근을 배제를 하고 조국 장관 측근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 뭐 조직 운영권 이런 거 다 장관이 갖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 할 게 없는 거죠. 당시 검난을 일으킬 때는 직속 장관은 인사권 없는 총장이었고, 지금은 검난을 일으키기에는 본인이 인사권도 없고 본인의 인사권은 장관하고 대통령이 쥐고 있다.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정경심 구속 기소를 하고 조국 기소를 하고 본인이 압력을 받아서 장렬하게 옷을 벗는, 전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 영웅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아니면 자리 보전을 위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법무부의 외청의 청장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장렬하게 전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가 있어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참 그 검난에서 봤듯이 인사에 민감하고 틈만 나면 상관을 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리들을 지금 일하고 싶어하는 자리들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국회 검찰특별계획위원회, 법무부의 검찰계획위원회, 이 제야에서 정말 그 풍찬노숙을 거친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찰개혁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의 많은 검사들이 윤석열이 나는 외길을 간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1% 가능성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국민이 이 잘못된 이 조국 장관 임명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